안녕하세요, 도화지입니다. 저는 화실에서 그림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미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미술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그림을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거나 혹은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아서 접하지 못한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 작지만 힘이 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란. 그림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상의 윤곽선을 딴 형태, 밝과 어두움을 나타내는 명암, 색을 표현하는 채도. 단순하죠? 그런데 나는 왜 그림을 못 그렸을까? 궁금하시죠? 이유는 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다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재능이 있으면 그림을 잘 그린다? 절대 아닙니다. 재능은 대상을 캐치하고 도구 다루는 것을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익히는 정도일 뿐입니다. 재능이 없으면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실력이 늘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실력은 꼭 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과 면. 이거는 제가 구분을 짓는 거지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구분을 그냥 지어 놓은 거예요. 선, 그리고 면. 저는 크게 선도 세 가지, 면도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지어요. 선은 변한 선, 그리고 힘을 줘서 그리는 진한 선, 그리고 합쳐진 이렇게 부러졌네요. 강약 있는 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짓고요. 면은 얇은 선들을 쌓아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선들을 면처럼 보이게 하는 면, 그리고 아주 촘촘하게 선이 느껴지지 않는 면,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이 한 다음에 문질러서 그리는 면.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연한 선은 생각보다 잘 안 그려지실 거예요. 왜 잘 안 그려지시냐면 지금까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서 힘을 빼고 그려본 적이 없을 거예요. 글씨를 연하게 이렇게 쓰는 일이 없었겠죠. 항상 꼭꼭 눌러서 진하게 글씨를 썼기 때문에 진한 선은 굳이 연습을 하지 않아도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연한 선이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강약이 있는 선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은 개인적으로 이런 면은 별로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물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죠. 이거는 입시미술에서 석고상이나 아니면 입시 소묘 할 때 많이 쓰는 선인데 제약이 있는 시간 내에 완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선들을 쌓아서 표현을 했던 건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석고상도 보면 되게 부드러운데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선은 아닙니다. 얘네 둘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소묘를 할 때는. 네 번째, 명암. 명암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밝고 어두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자, 소묘를 할 때 이 네모를 흰색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하시는데 주변을 아주 연하게 칠해서 얘를 보여준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 안에를 흰색으로 표현하고 싶다. 소묘에서는 안 그리면 됩니다. 너무 뻔한가요?
근데 이게 소묘나 수채화에서는 꽤 중요한 건데요. 사람들은 흰색을 굳이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흰색을 칠한다? 아니면은 뭐 거기 주변을 뭐 더 어둡게 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종이가 흰색은 아니죠. 하지만 막 이런저런 낙서들이 들어가는 순간 그리지 않은 부분을 사람들은 흰색이라고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흰색을 표현하지 않아도 흰색으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검정색. 검정색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채우면 검정색이 될까요? 검정색. 그렇죠. 얘는 검정색이죠. 얘가 검정색이면 옆에 이건 무슨 색일까요? 어?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좀 더 짙어졌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더 진한 검정색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검정색은 이 면에서 가장 어두운 면이기 때문에 얘가 검정색이 되겠죠, 이제부터는. 그리고 반사돼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더 짙어졌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얘가 검정색이 됩니다. 장난하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얘도 검정색이 될 수도 있고 셋 다 검정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셋 다 있을 때는 얘만 검정색이 되겠죠. 면에서 가장 어둡게 표현된 부분을 사람들은 검정색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럼 검정색을 그릴 때는, 검정색을 표현할 때는 힘을 줘서 막 진하게 그려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입니다. 검정색을 그리기 위해서 소묘할 때 억지로 힘을 줘서 막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그리지 말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흰색은 그리지 않은 면이 흰색이듯이 검정색은 이 면의, 이 종이 안에서 가장 짙게 표현된 부분이 검정색이 됩니다. 얘가 검정색이 될 수도 있고 이 정도가 검정색이 될 수도 있고 이 정도가 검정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종이에서 가장 어둡게 표현된 부분이 검정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림에서는 흰색하고 검정색만 있는 게 아니죠. 회색들이 존재하겠죠. 검정색부터 흰색까지, 검정색부터 흰색까지를 연필로 표현한 그림을 소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소묘에서 중요한 건 흰색, 검정색이 아니죠. 흰색부터 이렇게 아주 진한 검정색까지, 여기 안에 그라데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개수를 셀 수 없겠죠. 여기 안에 있는 회색 부분들을 얼만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소묘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림 기초 1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안 가르쳐 주고 너무 재료 설명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워낙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그림 기초 2부터 제대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